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환단고기는 어떤 책이냐? 이 환단고기는 사실 너무 엄청난 책인데, 이게 2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진면목을 드러낸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다만 이제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선입견이랄까, 그리고 세상에서 뭘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위주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환단고기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지만 또 그 반대편에 계시는 분들도 또 엄연히 이렇게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이렇게 알고 보면 환단고기를 어느 만큼 읽어봤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통 한번 따져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읽어본 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런데 환단고기는 위서라고 하더라.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위서 아니냐, 그런 선입견이 사실은 굉장히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환단고기 이제 그 뭐 책이죠. 이것은 이제 한문 원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고, 이게 이제 1911년에 이렇게 출간된 건데, 사실은 이것이 1911년에 출간되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대중화해서, 제가 잠시 이제 자세히 더 말씀드립니다. 1980년대 와가지고 79년 이때 와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86년도에 임성국 교수님이 한단고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걸 이제 쭉 해석을 하고 그게 이제 주석을 달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난 그 사회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책도 어려워서 읽기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 책이고요. 그래서 그 책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제 큰 환단고기 붐이 일어나면서 KBS 역사 스페셜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었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강단사학계에서 본격적으로 환단고기는 위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때부터 들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뭐 그냥 부정은 했지만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민들한테 너무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소개되고 가까이 다가가다 보니까 이제 굉장한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환단고기를 완전히 이렇게 아주 이 강단사학계 어떻게 보면 공공의 적, 아니 제1의 그 없애버려야 될 그런 책으로 타겟을 삼아서 지금까지 집요하게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보면 더욱더 이렇게 공격이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해석을 하면 환단고기가 그만큼 많이 대중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환단고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환단고기를 이제 처음에 딱 열면 법례라고 있습니다. 법례. 이게 이제 머릿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 환단고기의 내력과 환단고기의 구성,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는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게 사실 이 법례를 보면 확연하게 이제 아주 깔끔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바로 이제 운초 계현수 선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쓰신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우리말로 쓴 거, 이게 해석한 걸 먼저 보면, 고기의 인용이 일련의 삼국유사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그 고기를 볼 수 없으므로 이제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를 합본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환단고기라 한다. 자, 요걸 잘 보면은요. 자, 환단고기라고 하는 책 이름을 운초 계현수 선생이 직접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 만든 그 근거는 뭐냐? 고기라고 하는 책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 고기라고 하는 책은 이전의 삼국유사에서 처음에 이렇게 인용을 한 책이죠. 그러면 이제 고기라고 하는 책의 말뜻은 뭐냐? 이게 옛고자고 기록한다는 기자. 그래서 우리 사설을 대표하는 책이 바로 고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사설을 대표하는 책이 뭐죠? 사기죠. 사기고 보통 이제 25사라 그래요. 중국의 역대 왕조별로 이렇게 왕조사를 쭉 기록한 책을 25사라 그러는데, 사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당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당서, 수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수서, 뭐 송나라는 송서, 명나라는 뭐 명사, 금나라는 금사, 이런 식으로 이제 쭉 25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사와 서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사설을 대표하는 책이 바로 이제 그 25사의 첫머리인 사기인데, 사기는 글자 그대로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사기와 고기를 비교해 보면 받을 수 있는 첫 느낌이 뭡니까? 우리 옛고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기록이긴 하지만 아주 오래된 걸 기록한 거다. 우리 역사가 중국 진화족의 역사보다 훨씬 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너무 오래된 걸 이제 기록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이게 진짜냐? 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우리 사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신화적인 것, 신비적인 것 이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주몽 성제가 아래에서 태어났다.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또 태어났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사실 기록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런데 중국의 사서는 그런 약간 좀 비합리적으로 들리는 거. 사람이 아래에서 태어난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이건 못 믿겠다가 싹 다 제거하고 그냥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사실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우리는 삼국유사 서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연 제왕 정도 되면 그런 신비한 이야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고기가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읽어봤는데, 이 법례가 이제 원래 이렇게 한문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딴 거는 몰라도 제가 볼 때 요 문장 정도는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송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뭐. 자, 고기 인용이 시자 일연시지 유사나 이금 기 고기를 불가 득견 일세 내이 삼성기 북부 단군세기 북부역이 태백일사로 합의 일서하니 명활 환단곡이라. 자, 이제 고기, 그죠? 삼국유사에서 고기에 운하면서 환웅천왕이 동방으로 와가지고 이제 나라를 개창한, 배달국을 개창한 그 이야기가 바로 고기에 나오는데, 그 고기를 인용한 것이 삼국유사인데 이제 그 고기를 볼 수 없다. 우리 역사책이 도중에 많이 이렇게 소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중한 고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고기라는 그 책 이름을 가져다 쓴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환단곡이라고 했다. 자, 이 환단은 무슨 뜻이냐? 요건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설픈 영어지만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단군조선이죠. 그 고조선기에 나오는 바로 고기 인용입니다. 고기에 하면서 이렇게 인용을 하잖아요. 고기에 이러기를 하면서 이렇게 옛적에 환국이 있었고 서자환웅, 서자부의 환웅이 있어서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탐구인세,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지자의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의 뜻을 하시고, 그죠? 아들은 환웅이고 아버지는 환인천재겠죠. 하시 삼위태백하니 아래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 보시고 가히 홍익인간일세.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하구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 이에 수 준다 이 말이에요. 천부인 3개, 천부와 인 3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천부인 3개 바로 그렇게 직접 해석해도 되고 자관 여기는 아직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해석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천부인 3개를 주면서 견왕리지 가서 다스리도록 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고기야말로 우리 역사에 처음 개창한, 그죠? 그 역사를 기록한 너무나 소중한 책인데 지금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져다 쓴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기가요,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이 삼국사기를 다 쓰고 그 임금님께 이렇게 올리는 걸 이렇게 표문이라고 그러는데 진삼국사표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고기를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고기는 그리 거칠고 졸렬하며 사적이 누락되어서 임금의 선악과 신하의 충성과 사특함과 나라의 안위와 백성의 다스려짐과 혼란스러움을 다 드러내어 경계와 교훈으로 삼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좀 신화적인 요소,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그런 요소, 신비한 요소 이런 것들이 고기에는 이제 좀 들어가 있어요. 많이. 역사도 있지만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 유학자들은 그런 걸 아주 싫어해요. 사실은. 공자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괴력난신은 그죠? 이렇게 믿지 않는다. 괴력난신. 괴이한 거, 벽, 뭐 힘력자죠. 괴력, 난신, 어지러움과 귀신에 관한 것.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우리 역사의 사서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걸 공자님이 그런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중국 사서에 이제 그런 게 다 배제가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무미건조한 건데 그래서 바로 그런 입장으로 이 고기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김부식이.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이렇게 쓸 무렵에도 고기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한단고기에 그 고기가 이렇게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명히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다시 이제 그 법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삼성기는 두 종류가 있으나 모두 완편은 아닌 것 같다. 자, 이 첫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기는 두 종류인데 운촉 예수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모두 완전한 책은 아닌 것 같다. 뭔가 빠진 것 같다 이 말이죠. 이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두 종류. 또 완편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 운촉 예수 선생이 이걸 조작했겠어요? 조작을 했다 그러면 뭔가 뒤에 덧붙여가지고 완편으로 했겠지. 그죠? 근데 완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대로 둔 겁니다. 그대로. 그죠? 원래부터 내려오던 것을 그대로 뒀죠.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기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삼성기 상과 하가 표현이 이렇게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환인. 그죠? 하면 그 인자가 이날 인자를 쓴 환인이 있고 어질인자 쓴 환인이 있죠. 이게 이제 서로 태백일사 가면은 전부 어질인자로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위서론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70년대 후반에 이유립 씨가 이걸 다 조작해서 만든 책이다.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환인이라는 걸 그렇게 달리 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한 사람이 다 조작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모두 완편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미 우리가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책을 그대로 전승해서 이렇게 여기에 넣어놨구나.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가지죠. 안함노가 찬술한 것은 오래전부터 우리 집안에 전해 내려온 것이다. 우리 집안, 운촉 예수 선생 집안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삼성기 전 상편으로 하고 두 개가 있으니까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는 안함노가 지은 거고 하나는 원동중이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는 삼성기 상, 하나는 삼성기 하.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삼성기 전, 온전전자를 써서.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삼성기는요, 이 기자가 기록할 기자입니다. 기록할 기자. 그죠? 고기할 때 그 기자죠. 그러나 이것이 환단고기라고 하는 큰 책으로 묶여서 한 편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기자를 기록할 기자가 아니고 앞으로 가면은 여기죠. 여기. 그죠? 원래 저 안함노가 쓴 삼성기와 원동중이 쓴 삼성기 원래 그 책만 따로 하나 놓고 보면 그 기자를 요거를 써야 됩니다. 요거를. 그죠? 그래서 세조의 그 수서령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죠. 거기도 삼성기 안함노 원동중의 삼성기가 이 글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더욱 분명한 거죠. 운촉 예수 선생이 이걸 이렇게 한 권의 그 환단곡이라고 하는 책 속으로 편집을 하면서 이 기자를 이렇게 바꿨구나. 자, 그런 걸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이것은 이제 운촉 예수 선생 집안에 있던 거고 이것은 어디서 왔냐 이걸 다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출처를 평안도 태천의 진사 백관묵한테서 얻은 것이다. 이 백관묵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건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걸 합쳐서 삼성기 전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단군세기. 이것은 홍행촌수가 엮은 것이다. 행촌 선생, 바로 이암 선생이죠. 문정공은 시호입니다. 자, 그분이 이렇게 전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백진사, 백관묵 진사에게서 얻은 것이고, 그래서 이 진사의 가문은 예로부터 문제로 이름이 높은 집안이라 소장하고 있는 책들이 많았다. 자, 제가 일부만 썼어요. 자, 북부역이 상하는 복액의사 범장이 지은 것이다. 자, 이게 원지연이죠. 자, 그래서 예전에 단군세기와 합편해 놓은 것을 삭주, 뱃골, 진사 이형식의 집에서 얻었는데 단군세기는 백진사가 소장한 것과 한 글자도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복액의사 범장이 쓴 이 북부역이는 이형식 진사의 집에서 이렇게 얻었는데
여기에는 북부 단군세기와 이렇게 같이 있더라. 그런데 거기 있던 단군세기는 백관묵 진사가 가지고 있던 단군세기와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 지금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출처가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백일사. 자, 태백의 일자가요. 이게 이제 한자로 수물일자예요. 수물일자. 그래서 태백하면 이제 우리 한민족의 이죠. 그래서 한민족의 숨어 있는 역사다. 드러나지 않는 역사다. 감추어진 역사다. 잃어버린 역사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십당 주인 이맥. 이분의 호가 일십당이에요. 1과 10. 이게 천부경에 1과 10이 있잖아요. 그죠? 일십당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맥이 엮은 것으로. 그래서 이 이맥은 단군세기를 쓴 행촌 이암 선생의 현손입니다. 현손. 4대 손이에요. 4대 손. 그래서 이 집안이 이제 굉장히 엄청난 집안이에요. 사실은. 이 한당고개의 그 역사와 이렇게 우리가 연관지어 본다 그럴 때. 자, 그래서 이것은 해학 이기 선생이 소장해 온 것이다. 이 해학 이기 선생도 고성희 씨, 바로 이 후손이에요. 바로 이분들. 후손입니다. 그래서 대개 환단 이래로 서로 전해온 교학 경문이 모두 여기에 갖추어져 있으니 그 전거가 상세하여 일목요연하다. 전거가 상세하다는 게 뭡니까? 그 어떤 역사 사실을 이 안에 이렇게 쭉 기록을 할 때 어디에서 이런 그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그 출처를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논문 쓸 때 보면은 참고문을 막 인용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누가 뭐 이렇게 조작을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다. 그리고 천부경과 삼일신고 두 글의 전문이 여기에 다 실려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난가의 대학 중용과 같은 것이다. 뭐가? 이 태백일사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예찬하면서 이 책을 발간함에 있어서 내가 막 너무 기뻐서 손발이 저절로 춤추고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런 걸 이렇게 수레를 밑에 이렇게 쭉 또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이제 다 말씀 못 드리고요. 그래서 또 이 환단고기는 모두 해학 이기 선생의 감수를 거쳤다. 이게 머릿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위서론자들이 해학 이기 선생이 그거를 감수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만 우깁니다. 그러나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오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부지런히 편집하고 옮겨 적었다. 이걸 이제 정근 선사다. 이렇게 썼는데 뒤에 보면은 홍범도, 오동진, 그 장군이죠. 독립운동의 두 장군입니다. 두 벗이 자금을 대어서 목판에 새겨서 인쇄하였다. 자, 이 목판에 새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성을 들여서 부지런히 쭉 쓴 거 있죠. 원문을 이렇게 쭉 쓴 거야. 써가지고 이것을 목판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칼로 이렇게 파서 목판으로 해서 이걸 인쇄를 해서 서른부를 이렇게 발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판으로 이렇게 책을 찍을 때는 목활자본이 있어요. 활자 아시죠, 여러분들? 활자는 이미 어떤 글자 한 글자가 다 만들어져 있어서 이걸 글자를 짜맞추게 하는 거고요. 칼로 이렇게 목판에다 직접 새기는 것은 글자 그대로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활자본은 글자를 막 조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막 찍을 수가 있죠. 그러나 목판 인쇄는 그 책밖에 못 찍는 거예요. 그죠? 다른 책은 찍을 수가 없죠. 그거 찍고 나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이것이 활자본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하여튼 여기에 있는 문장상으로만 본다 그러면 칼로 이렇게 목판에서 이렇게 파가지고 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유립 선생의 제자가 직접 그 환단고기 원본을 보고서 증언한 게 있는데 그게 보면은 글씨가 굉장히 거칠고 필체가 좀 서투르더라. 그게 이제 칼로 아무래도 파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죠. 활자본으로 해서는 뭐예요? 글자가 반듯반듯하고 예를 들어 하늘 천자 그러면 이 글자 어디에 나도 똑같은 거죠. 그러나 이제 목판 인쇄 이렇게 칼로 판 거는 팔 때마다 그게 글자 모양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정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언을 들어본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칼로 이렇게 직접 판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독립군 두 분이 그 당시 우리가 뭐 홍범도 장군 하면 봉오동 전투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 이제 독립군들이요. 그 일제에 맞서서 사실은 싸울 때 뭐 아무 적이 없어요.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죠? 그런데 전쟁터라는 게 아무리 총알이 빗발치더라도 밥을 먹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밥 먹어야 되고, 뭐 세수도 해야 되고, 추운 겨울에 옷도 입어야 되고,
신발도 있어야 되고 우리 생활하던 것처럼 다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돈이거든요. 돈. 그래서 그 없는 진짜 그 군자금을 쪼개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만드는데 출간하는데 보탰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미술론자들이. 자, 그래서 신시개천 5808년 광무 15년. 이 광무는 이제 고종 황제의 연호죠. 15년 신해년. 요게 이제 광무 1년이 언제냐면은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고 2년 뒤에 대상을 치르고 그때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연호를 광무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1897년이 광무 1년입니다. 그러니까 광무 15년은 바로 1911년이 되죠. 신해년에 5월 광계절. 이 광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5월 5일이에요. 5월 5일. 그래서 광계절은 광개토 대왕이 그 영토를 이렇게 광활한 우리 원래 그 땅이죠. 그걸 이렇게 회복한 거, 그걸 이제 기리는 차원에서 5월 5일을 이제 광계절로 했는데 사실 5월 5일은 고주몽 성제의 생일입니다. 생일. 여러분들 환단고기의 날이 있다는 거 아세요? 환단고기의 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이 날이 환단고기가 이렇게 나온 날이죠. 그러니까 1911년 음력 5월 5일이 환단고기가 출간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환단학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환단고기의 날을 만들자 해서 무슨 날로 할까? 바로 이 날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음력 5월 5일 하면 매년 바뀌니까 이게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달력을 찾아보니까 양력으로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을 환단고기의 날로 이렇게 정했어요. 2년 전에. 참고로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선천사라, 개연수, 인경은 이제 자입니다. 이분의 자. 옛날에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성인이 되면서 이렇게 또 하나 짓는 이름을 이렇게 자라고 그러는데, 운초가 이렇게 호고요. 인경이 이렇게 자입니다. 그래서 묘향산 단구람에서 썼다. 이렇게 그 출처가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거. 이게 뭐 시간이 좀 걸려도 여러분들이 법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뭐 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위서론인데, 환단고기에 대한 그 연구를 이렇게 위스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학술정보 그 문헌 서비스를 해주는 곳인데, 여러분들도 위스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들어가면 우리나라 그 뭐 학위 논문이라든지 어지간한 논문은요, 검색하면 여기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응? 거기를 검색해서 환단고기를 연구한 논문을 이렇게 123편을 분석을 했더니 10%만 환단고기는 가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논문들이고 나머지 90%는 환단고기는 진짜더라.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야? 90%가 환단고기는 진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단고기는 가짜책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죠. 바로 이 10%밖에 안 되는, 정말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하도 분탕질을 해놔서 그래요. 분탕질을. 그 사람은 심리가 그렇잖아요. 뭐 이렇습니다 했는데 누가 뒤에서 야,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야 하면서 딴소리 하면은 그게 이렇게 싹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사람 심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환단고기가 바로 그런 식으로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류사학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주변에 자기 인맥, 언론사, 그죠? 뭐 정계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퍼뜨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힘이 약해가지고 뭐 조선일보나 뭐 메이저 언론사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자들을 좋은 글을 써주게 이렇게 동원하기가 그렇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미 사관을 그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튼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경향신문 같으면은 완전히 그 언론사인데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관이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환단고기를 까는 글이 대부분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주임 교수를 지내고 지금 은퇴한 이 노태돈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단고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뿌리의 상고사 자체를 복원하는 자료적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환단고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에 쓰여진 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1911년에 이렇게 쓰여진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좋은 거야, 사실은. 왜? 1911년에 발간됐다라는 걸 인정한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젊은 사학자들은 이 자체를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유립이 1970년대 말에
창작한 거다. 창작. 조작하고 혼자 그냥 알아서 이렇게 조작한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주류 사학자들이 다 이렇게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우리나라 사학자들의 그 강단에 있는 사학자들의 그 계보를 좀 이렇게 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요. 이게 이제 일제 식민 사학자들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을 해서 통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은 함부로 그 길을 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렇게 알은 겁니다. 3.1 만세운동하고 그런 걸 보니까 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선 사람들은.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좀 손을 대야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일본의 이런 사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조선사 연구를 해서 이거를 다 이렇게 왜곡시키고 그 핵심이 뭐냐면은 다 역사의 강력 그 무대가 한반도 안에서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했죠. 여기 보면은 뭐 자, 이거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여기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선 지리 역사 연구, 이 사람이. 이케우치 히로시. 바로 이병도의 그 스승이에요, 이 사람이. 이케우치 히로시가. 그래서 만선이 뭡니까? 이 만주와 조선이야. 지리 역사 연구. 이거 지리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연구를 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조선의 역사를 한반도로 집어넣을 것이냐. 이런 것만 연구를 한 겁니다. 이런 것만. 그리고 낙랑군고. 요 고라는 건 고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낙랑군에 대한 연구라는 뜻이죠. 여기 보면은 이게 뭐야? 낙랑군이 평양 주변에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그 추측 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낙랑군,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문헌, 중국 문헌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가 아닌가 한다. 그러니까 그 제자인 이병도가 똑같은 논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승 논문을 표절한 거예요. 알고 보면. 응? 그렇게 해서 스승이 이렇게 딱 확립해 놓은 그 잘못된 사관에 의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 그게 그대로 그 제자에게 전수되고 이게 우리나라 사학계입니다. 아니 스승이 이게 뭐야, 제자를 기를 때 논문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논문 뭘 쓸 거냐? 주제를 이렇게 정할 때 넌 이걸 가지고 쓰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쳤던 거하고 내용이 다르면 학위 안 줍니다. 안 주면 그만이죠. 학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졸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뭐 시큰 공부해가지고 그냥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우리 스승님 말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있다가 조금씩 지나면 다 이렇게 세뇌돼가지고 그래 맞아 하면서 이렇게 아주 열렬한 추종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학자들이 일제 이런 그 사학자들이요, 우리나라 이병도라든지 신석호라든지 이런 그 1세대 근대 사학자들의 스승격이에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런 사람들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뿌리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외국인 기자인데 일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탄압했던 그 역사를 이렇게 아주 그냥 자세하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이 조선일보에도 나왔잖아요. 한국의 고문은 이 책자 20만 권을 불태웠다. 그게 조선일보에 나왔거든요. 위설론자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고문원이 무슨 20만 권이나 있냐. 그 자체가 과장되고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책을 그 수거를 해가지고 남산에서 그 불질른 역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조선은 있잖아요. 책의 나라예요. 책의 나라. 일본은 칼의 나라죠. 여러분들 병인양요 아시죠? 1866년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외교장갑 도서 다 탈취해 갔잖아요. 그때 프랑스 군대는요, 일자 무식한 사람들이야. 글자를 볼 줄 몰라요. 그런데 의궤를 봤더니 너무 그림이 막 칼라로 이쁘고 화려해가지고 뭔지 모르고 싸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막 습격을 했는데 보니까 뭐야? 사람들이 얼굴에 때국물도 흐르고 옷도 막 지저분하고 이런데 집집마다 책이 있더라는 거야.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이 조선은 대단한 나라구나. 그 사람들이 그때 그런 거를 기록에 다 남겼어요. 그러니까 사서 20만 권이라는 건 전국에서 모은 거기 때문에 그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책이 또 있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역사 그런 사설을 불태운 역사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 이제 굉장히 안타깝고 오늘날 이제 남은 게 삼국사기, 삼국유사로 대표되는 그런 책이고 또 이제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환단고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환단고기 말씀드릴 텐데 환단고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요. 환단고기만 보면 안 돼요.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지 어디가 어떻게 다르고 뭐가 잘못됐고 이것을 이렇게 바로 잡을 때 이것이 맞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조직을 해서 조선사 편수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조선 총독부에서 남의 나라 역사를 왜 손을 댑니까? 그 조직을 그죠?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조직을 꾸려서 이게 1935년에 거금 한 100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35억 원, 부록 2권인가 해가지고 이 발간 엄청난 책이죠. 이거 제 1권이 이렇게 총론이야. 그 총론이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지금 학생들 국사 교과서더라 이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 조선사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사실 우리 국민들은 거의 몰라요. 그래서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에서 복기대 교수 이런 양반들이 이 전권을 다 번역을 했어. 연구재단에 연구자금을 받아서 다 번역을 하고 출간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출간되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 왜? 지금 우리나라 국사교과서가 여기 요약해서 그대로 집어넣었다는 게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생태집을 잡아가지고 벌점을 준 겁니다. 과락을 매겨가지고 이게 연구비를 받아갔으니까 나중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학 교수들 불러다가 평가를 하는데 그 교수가 다 누구예요? 또 강단에 다 식민사학 누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통속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과락, 벌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비 토해내라. 지금 재판 중입니다. 재판. 이게요. 번역 한 페이지 수 2만 페이지가 넘어요.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엄청난 고통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번역을 한 책이거든요. 지금 빛도 못 보고 지금 창고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책이. 그게 하루속히 나와야 되거든. 자, 이병도 신석호가 바로 우리나라 제1세대 식민사학자죠. 이케우치 히로시, 그죠? 스승이고 신석호 이 두 사람인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조선사 편수회에서 그 연구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다가 일본에 뭐 쉽게 얘기하면은 친일파가 된 거죠. 그런데 해방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친일 공무원들 그대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잘 됐네 하면서 다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이 사람은 고려대학교 교수가 됐죠. 그래서 이 학계를 이렇게 딱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사학계 대표적으로 위당 정인보 선생 이런 사람은 원래 연세대학교 교수였거든요. 6.25 때 이렇게 납북되고 다 사라지고 무주공산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학계를 딱 섭렵을 해가지고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국사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오늘날 국사편찬위원회는 이제 국사관 이름이 바뀐 거죠. 그러면 국사관은 뭐냐? 이게 조선사 편수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조선사 편수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조선사 편수에서 조작해놓은 그 역사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식민사학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병도 박사나 신석호 박사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없죠. 자, 그래서 그 제자들을 길러서 김철준, 이기백, 김원룡, 변태선 다 돌아가셨죠. 이런 사람들도. 3세대 이런 사람들 이제 다 거의 대부분 은퇴했거나 은퇴에 접어들 나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제자가 이렇게 지금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있고 또 이 사람의 제자가 또 이렇게 나와가 5세대가 지금 아주 소장파로 열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죠.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경향신문에, 그죠? 경향신문에 2016년 4월 10일자로 이렇게 보도된 건데 이게 그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이 젊은 사학자들이 셋뿐만 아니라 여럿이 있는데 이 사람들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학문의 선을 넘은 고대사 논쟁,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제야사학계, 민족사학계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아니다 하면서 식민사 앞에서 나팔수가 돼가지고 떠드는 아주 젊은 소장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그죠? 이게 여기에 이런 글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냈고, 그게 또 이제 단행본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 제목이 보면은 사이비 역사, 사이비 역사. 그러니까 민족사학계, 제야사학계는 사이비 역사학자다. 이렇게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매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시스트다. 뭐 그런 말까지 합니다. 사이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같을 사자, 말리열리자, 안일비자. 같은 것 같은데 아니다. 그게 사이비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와 비슷하지만 진짜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것은 뭐야? 기준이 있어야지. 진짜라는 기준이. 그죠? 그 자기네가 그 기준점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땐 반대지. 엉터리 역사거든 여기가. 엉터리 역사. 그런데 이 사이비 역사라는 말하고 이렇게 이란성 쌍생아와 같은 그런 말이 뭐냐면 유사역사학이라는 말이에요. 유사하다. 유사하지만 아니다. 해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은 이제 교수는 아니야. 교수는 아닌데 학부를 이제 사학과를 졸업을 하고 뭐 소설가 행세를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환단고기 위서론을 이론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제공하는 사람, 제가 볼 때 이 사람 같아요. 그래서 유사역사 보면은 뭐야? 환단고기와 일그러진 고대사, 유사역사 비판 이런 제목으로 여기 이렇게 출간을 했는데 이거 뭐 환단고기 어떤 책인지 모르고 이 책 읽어보면은요, 내가 볼 때 거의 다 넘어가. 거의 다 넘어가는데 순 그냥 억지로 이렇게 막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알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반박하려면은 사실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분이 쓴 책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삼성기 상하는 안암노와 원동중인데 안암노는 신라 때, 신라 진덕 언제죠? 그때 분이고 원동중이라는 분은 고려 때 인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군세계는 공민왕 때, 고려말 공민왕 때 행촌 이암 선생이 쓴 거고 북부여기 본장도 역시 이제 고려말 때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태백일사는 조선 중기 중종 때 이맥 선생이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책의 출처를 다 이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제 그걸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단고기는 5권의 책을 한 권으로 묶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5권의 책인데 여기 태백일사가 또 8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삼신오제본기부터 해가지고 환국본기, 신시본기 이렇게 쭉 해서 8권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게 실제 책 수는 12개지만 책 제목으로 놓고 보면 5권이다. 그죠? 저자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근대에 만들어진 책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삼성기 상은 신라시대 때 쓴 책이에요. 신라시대 때.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부터 조선 중기까지 하면은 이 역사가 근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5명의 저자가 이렇게 다른 저자들이 써왔다. 이것이 바로 환단고기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안암노는 누구냐? 진평왕 때네요. 진평왕 때 도성이다. 이 도성이라는 말도 중요해요. 단순히 불교만 이렇게 닦은 분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렇게 우리 민간의 전통으로 내려오던 그런 선가의 그런 풍, 도가풍 이런 걸 같이 그 학문을 같이 이렇게 닦은 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일반 그런 학생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세요. 불교를 초월해서 유불선과 상고시대 신교문화를 회통한 당대 최고의 도승이다. 그래서 이분이 쓴 삼성기 상을 보면은 불교적인 시각에서 매몰된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실제로 이제 불국사 맞은편에 신라를 빛낸 인물관에 신라 10성 10분의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 초상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안암의 안암. 이 사람들 안암로 하니까 이게 성이 안씨인 줄 아는데 안씨가 아니고 이분의 그 불교 스님들은 그 불교식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이제 안암이고 속성은 이제 김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까지 붙여서 읽을 때는 김안암이라고 그래. 김안암. 요 뒤에 왜 로가 붙어 있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원동중. 삼성기 전 하조. 자, 원동중은 수서령. 세조가 이렇게 전국 내보낸 그 수서령에 보면 이런 책은 거두어들여라 라고 할 때
안함로 원동 중에 삼성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세조가 고려 때 인물이니까, 그죠? 이 책은 최소한 조선시대 이전에 이렇게 있었던 책이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려 때 인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 이방원의 스승으로 이렇게 운곡 원천석 선생이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바로 이분이 바로 원천석 선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차 이렇게 정설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분이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이 책을 냈다가는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이때는. 그죠? 유학이 지배하던 세상 아닙니까? 유학이라는 게 왜 무서워요? 중국에 이렇게, 중국을 황제로 모시고 그냥, 뭐 왕도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시대니까 중국의 역사에 이렇게 뭐 이렇게 거역하는 그런 거는 공부를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책은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날 뭐야? 국가보안법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다 걸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책을 썼다는 걸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필명을 동중으로 했다. 왜냐하면은 진나라 때 동호라고 하는 사관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만을 이렇게 고집해서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동호직필이라고 그래. 동호직필. 붓을 바르게 한다. 그래서 이 동호를 너무너무 존경해가지고 중자가 뭐야? 버금중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동호의 버금 그 밑에 있다. 그래서 동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필명으로. 자, 그 다음에 행촌 이암 선생. 고려말 공민왕 때 수문화시중.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대학자입니다. 오늘날은 뭐 국무총리가 학자 아니죠. 학자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야? 전부 벼슬하는 사람은 전부 학문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대학자, 학문이 아주 깊었던 그런 그 분이고, 자, 이분의 집안을 간단하게 이렇게 가계를 살펴보면 행촌 이암 선생은 이 고성희 씨 집안의 구세손이에요. 구세손. 그래서 바로 이때가 이제 고려가 가장 그 어려운 시기, 충렬왕, 뭐 충수왕, 충혜왕, 충선왕 해가지고 몽골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국권을 다 빼앗기고, 그죠? 임금이 완전히 몽골 황제의 사위가 되고 막 그런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끝내고 공민왕 때 수문화 시중을 했던 분인데, 이 고성희 씨는 제1세가 고려 덕종 때, 그죠? 요새 그 고려 거란 전쟁 나오죠. 그 현종의 다음인가가 그래요, 덕종이. 그때 이렇게 이 시조, 1세 이황이라는 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 이제 이암인데, 이 할아버지 이좀비라는 분이 또 대단한 분이야. 이좀비. 그 충렬왕이 막 그 연나라 가가지고, 연나라죠. 연경. 원나라의 연경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주 예쁜 그 애인이 있었나 봐. 현지 그 몽골 사람으로. 그래서 막 그 여자한테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헤매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 빨리 가서 정사를 제대로 다스려야지 해가지고 막 가운데 둘이 막 주고받는 연애 편지를 조작을 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정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려로 이렇게 그 임금님이 이렇게 돌아오시게 하는데, 계속 못 잊으니까 나중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그때 두 분의 이렇게 편지에 글자를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임금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귀향을 보내버렸어요. 귀향. 문의로 귀향 갔어요. 문의 아시죠, 여러분들? 대청댐 있는데. 그걸로 귀향을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이번에 또 들고 일어난 거 전부 다. 아니, 이좀비 같이 저렇게 뛰어난 학자를 귀향 보내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상소를 올려가지고 마침내 이게 이제 석방하는 그런 그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사자가 이렇게 이걸 들고 명령서를 들고 문의에 도착했는데 그 직전에 이렇게 바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고려국 본기에 가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시도 나와요. 시도. 그 연애 편지 주고받은 그 시 있잖아요. 임금님하고 그 여자하고.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있고. 그런 건 지어낼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지어냅니까? 그죠? 그 실제 역사가 있잖아요. 이좀비가 문의로 귀향 와가지고 거기서 죽은 그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암 선생의 손자가 이원이라는 분이고, 그리고 용헌 이원이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이제 세종 때 우의정, 좌의정까지 지냈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이맥 선생이 여기서 나오고, 이유립 선생이 여기서 나오고, 이기 선생이 여기서 나오고, 석주 이상용 선생 아시죠? 독립운동했던.
안동의 그 임청각 그 유명한 집 있잖아요. 그 석기 이상용 선생. 상해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냈던 분입니다. 다 이렇게 고성희 씨 집안이에요. 고성희 씨. 그래서 이 집안에 이러한 그 우리 역사를 지키려고 했던 이런 혈통의 DNA가 흐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조상님, 우리 할아버지들이 계속 이걸 했으니까 나도 이걸 해야지. 그럼 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야?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사실 알고 보면. 그죠? 이맥 선생이. 그리고 이맥 선생도 태백일사를 쓰고 집안에 이렇게 감추어뒀어요. 사실은. 세상에 공개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훈민정음에 보면 훈민정음 그 반포를 하면서 그 해례에 보면은 이 한글은 채말리 상소에도 나오잖아. 옛 글자를 이렇게 모방해서 만들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방고전. 그죠? 이게 모방한다는 거야. 전자는 옛 전자, 옛날 글자. 옛 전자를 모방해서 이 글자를 만들었다. 뭘 훈민정음을. 그러면은 이게 많은 학자들이 뭐 이걸 알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옛 전자가 뭐냐? 그런데 단군세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가림토가 나오죠. 가림토. 그죠? 가림토 38자. 3세 당군 을보록이 3세 당군이 을보록에게 명하여 그죠? 정음 38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는 그게 나오고 그 정음 38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오늘날 훈민정음 그 글자하고 거의 똑같죠. 물론 없는 게 몇 개 더 있으니까 달라 보이는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태백일사 가면은 가림다라고 나와. 가림다. 가림토하고 가림다는 같은 거야. 왜냐하면 옛날에 땅을 따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토가 다죠. 이게. 그래서 바로 옛 전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림토가 아니겠냐. 그죠? 단군세계에 이것이 실려 있다는 건요. 놀랍습니다. 물론 단군세계에 있는 이 정음 38자를 어떻게 읽는지 그거는 모르죠. 그죠?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행촌 이암 선생이 단군세계를 썼죠. 거기 가림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손자 이원 공이 그죠? 세종의 스승이야, 스승.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벼슬까지 갔지만 실제로 이제 스승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군세기를 할아버지가 쓴 단군세기를 줬을 것이다. 이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이 한글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물론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래서 세종대왕의 그 한글 창제의 그 위대한 업적이 전혀 깎이는 게 아니죠.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북부여기를 쓴 임범장. 그죠? 자, 이분도 뭐 비슷한 시대인데 자고가 북부여기와 과서본 부여기 이렇게 썼다. 젊은 시절에 천보산에서 이암, 이명을 만나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 역사를 드러내는 책을 우리가 한번 집필해 보자. 해서 이제 그런 이명이라고 하는 분은 진영유기를 썼다. 이제 그게 한당국에 나와요. 자, 뭐 이런 게 있고요. 광주에 가면은 이게 비가 있습니다. 복액의사 범장. 금성범씨 있죠. 금성범씨. 그 금성이 바로 광주입니다. 자, 이맥. 이제 뭐 성격이 너무 강직해, 이분이. 그래서 귀양살이까지 갑니다. 연산군 때 이렇게 그 누구죠? 장록수인가요? 그 문제가 많다고 막 탄핵 막 올리고 상소를 해가지고 임금님한테 빗보여가지고 괴산으로 귀양 가요. 괴산으로. 뭐 그런 역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귀양이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늙어서 역사를 이렇게 쓰는 찬수관으로 이렇게 궁궐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도서관에 왕실 도서관이라는 게 옛날부터 전해내려온 그런 그 희귀한 그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쭉 보고서 나중에 이제 태백일사라는 책을 이렇게 내고 이걸 이제 74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손들한테 이거 세상에 내놓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집안에만 감추어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환단고기가 이제 5권의 책인데 우리 한민족의 그 역사였던 그런 그 진면목과 그리고 한민족의 철학, 사상, 우주론 이런 것의 어떤 종합적인 결정판은 이 태백일사에 사실은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일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물론 책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삼성기는 삼성기대로, 북부여기는 북부여기대로, 단군세기는 단군세기대로 다 있는데 이 태백일사야말로 정말 놀라운 엄청난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아까 은초계수 선생이 법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가의 대학 중용이다.
육아의 대학 중용이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그런데 이 난가,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그 학문 세계를 난가라고 그래요, 난가. 그 난가의 대학 중용과 같은 책이 바로 이 태백일사 이렇게 예찬을 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위조된 그런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맥 선생의 묘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그 집 가까이 연기군에 이렇게 있습니다. 충남 연기군에. 그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가봤어요. 여기 바로 여기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성지죠, 저런 데는 사실. 이맥 선생의 그 묘소. 자, 한당고기 편찬과 대중화에 기여한 인물들. 바로 이제 해학 이기 선생이 이렇게 감수를 했고, 그 다음에 운초계은 선생의 초상화입니다. 여기 이제 운초 선생과 이유립 선생은 사진이죠. 이분은 이제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제자인 그 양종현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막 구술하고 해가지고 초상화를 그린 겁니다. 이제 위서론자들이 이제 또 아주 타겟 중에 하나가 운초계연수는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완계시인데 수완계시 족보에 안 나온다 이거.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족보에 없다고 사람이 없나요? 운초계연수 선생은요, 해동인물지라고 하는 책, 그리고 정신철학 통편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책이 있는데, 그 서우 전병훈 선생이 우리나라 1909한말이라고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중국으로 가가지고 도가와 유가를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그런 우리 한민족의 철학 체계를 구축한 대학자거든요. 전병훈 선생. 그 전병훈 선생이 쓴 정신철학 통편에서 천부경이 어디서 왔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계연수 선생이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나옵니다. 자, 이분들을 다시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감수자, 해학 이기 선생. 이 호남의 3대 천재 중에 한 분이야. 3대 천재 하면은 누굽니까? 석정, 이정직. 잘 못 들어보셨죠? 이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책에. 그 다음에 매천야록을 쓴 황현 선생, 매천 황현. 그 다음에 바로 해학 이기 선생입니다. 호남의 3대 천재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그 을사오적을 이렇게 처단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귀양살이까지 합니다. 잡혀가지고. 그래서 2년 만에 이렇게 석방이 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본까지 가가지고 천황한테 막 항의까지 막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대단한 분입니다. 보통 지식인들이 지식이 깊을수록 몸으로 뭐 움직이는 건 잘 안 하잖아. 그죠? 뒤에서 뭐 이렇게 하라 말만 이렇게 하지. 학자들이 어디 그래요? 근데 이분은 직접 몸속을 다 실천한 분이야. 을사오적을 직접 암살하려고 했고 일왕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항의도 하고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진을 한 겁니다. 1909년. 그런데 단학회를 조직을 해, 이분이. 그게 언제냐면 1909년 3월 16일 날, 3월 16일 이제 대영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렇게 천재를 올리고 나서 단학회라고 하는 조직을 이렇게 구성을 하죠. 그리고 있다가 몇 달 뒤에 서울에서 이렇게 곡기를 끊고 자살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울분이 안 풀려가지고 나라를 잃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제자가 바로 운초계연수 선생이죠. 그래서 운초계연수 선생이 바로 단학회 그걸 이어받아서 2대 회장이 이렇게 됩니다. 계연수 선생. 그래서 이 계연수 선생은 뭐 족보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막 가공의 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그 교수로 있는 그 장신이라는 젊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논문 쓴 거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이유립의 계연수 날조기. 제목이 아주 처참합니다. 이유립의 계연수 날조기. 이유립이 계연수라고 하는 없는 인물을 조작해서 날조를 했다. 그게 논문 제목이에요. 그 사람이 그 논문 쓰고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렇게 취직이 됐습니다. 한국교원대 거기 임시직으로 이렇게 있다가 기가 막힐 노릇이죠. 유교 청년 이유립 이런 논문도 있어. 이유립이 젊은 시절에 유학에 심취했다. 그래서 사대주의자다. 친일 사학자다. 환단고기를 뭐 이렇게 민족사학에 이런 거는 순 거짓말이다. 이런 내용이야, 논문이.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동방 학문은 다 유학을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아니, 한자를 모르면 뭐가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젊은 시절에 유교를 이렇게 유학을 깊이 공부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사대주의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역사서도 다 한자로 돼 있는데.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그렇게 논문이랍시고, 버젓이 이렇게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부터가 이런 여기 보면은 뭐야? 우리 역사와 민족혼에 관심이 많아서 비장한 서책, 사찰에 이렇게 몰래 내려오는 그런 그 희귀한 책들이죠. 그 보고 뭐야? 이거 희귀한 책이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은 뭐 약초꾼이야, 약초꾼. 응? 그래서 약초해가지고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 모은 돈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걸 이렇게 모으고 또 금성문, 바위에 이렇게 새겨진 거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나중에 천부경도 묘향산 거기에서 이렇게 그 석각, 그죠? 천부경이 새겨져 있는 그걸 이렇게 발견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1911년, 그러니까 이제 1909년에 그죠? 이기 선생이 이렇게 스승인 이기 선생이 돌아가시고 단학회 이어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로부터 2년 뒤에 1911년에 환단고기를 이렇게 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뭐예요? 스승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운 겁니다. 이기 선생으로부터 많이 배워가지고 준비를 오랫동안 하면서 1911년에 이렇게 만주에서 서른부를 이렇게 발간했는데 이것이 바로 환단고기 초간본이에요. 환단고기 초간본. 이제 되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환단고기 초간본이 지금 한 권도 전해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엄청난 문제를 사실은 불러일으켰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항일 독립운동에도 이렇게 많이 가담을 했고, 이제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바로 이분이 이제 57세 되던 1920년에 일어나는데요. 일본 헌병대에 체포됐다. 이 헌병대지만 이게 일본 사람이 아니고 조선 사람이야, 조선 사람. 밀정이죠, 밀정. 우리 조선을 이렇게 정말 못살게 잡아 흔든 사람들은 알고 보면 일본 사람이 아니고 조선 사람입니다. 일본 그 조선 총독부에 고용돼 가지고 거기서 월급 받고 거기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그런 조선인들이 다 이렇게 광복 그 독립운동들 다 잡아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 감영극이라고 하는 이름도 다 밝혀져 있어요. 그 잡혀가지고 사지가 다 이렇게 토막 나가지고 압록강에 이렇게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그의 제자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유립 선생이죠. 그때 이유립 선생이 13살입니다. 13살.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식 하는 거를 다 봤다는 거예요. 이유립 선생이. 그래서 그때 이유립 선생이 가지고 있던 30부 중에 한 권을 가지고 1948년도에 이렇게 월남을 합니다. 월남을 해서 환단고기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걸 대중화시키는 작업을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평생 동안 직업이 없이 그냥 역사 공부하는 그럴 업으로 삶으면서 정말로 이렇게 배고프고 춥고 호가 하남당인데요. 이 하남당이 뭐야? 춥고 어둡다 이런 뜻이야. 하남당. 이 집이 지금도 이 은행동, 대전의 은행동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뭐 지금 같은 뭐 보일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난방이 뭐가 있겠어요? 추운 겨울에 있잖아요. 그 부인이 점심 드시라고 라면 끓여놓고 이렇게 가면은 그게 얼었다는 거야. 에? 얼어가지고 얼음을 깨서 이게 그걸 먹었다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 요새 그런 거 주면은 다 갖다 집어 던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그 일생을 한번, 그 생애를 한번 이렇게 쭉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역사를 지켜오려고 했던 그 노력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그런 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홍범도 장군, 오동진 장군, 이분들이 이제 돈을 내가지고 이렇게 출간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진위 논쟁. 이 우리나라 역사책인데 말이야. 이것이 가짜다라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앞다투어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자국인에 의해서 이처럼 강력하게 부정된 책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게 이제 엄청난 이야기고요. 자, 그런데 보면 여기 이제 김원수 선생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제 환단고기를 최초로 우리말로 번역한 분이야. 1986년도에 임성국 선생이 환단고기를 발간했다 그랬죠. 근데 그분보다 먼저 앞서서 이렇게 냈던 분이 바로 김원수 선생인데 고등학교 교사였나 뭐 그래요.
그런데 김은수 선생이 이병도 박사도 환단고기가 옳은 역사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혜숙이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정언을 했어요. 이분은 누구냐? 우리나라 정교조를 창시한 대모야, 대모. 정교조. 오늘날 뭐 정교조는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이분이 이제 정교조 처음 이렇게 만들 때만 해도 굉장히 순수했어요. 참교육 이런 걸 막 내세우고. 그래서 이분은 그쪽 계통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대단한 분이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분이 뭐, 이 김은수 선생하고 이렇게 친했나 봐요. 같은 교사니까. 그래서 이병도 박사, 이병도잖아. 여기 보면은 뭐야. 단군은 신화가 아닌 우리 역사다. 이게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병도 박사가. 죽기 전에.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뭐예요? 우리 스승이 노망 들었구나 해가지고 다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병도 선생은 죽기 전에 다 인정을 했거든요. 이 이병도 선생이 우리의 역사를 인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친구, 이 최태영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법대 학장을 지낸 분인데 이게 아주 절친이거든요. 같이 그 유학을 했나 그래, 와세다 대학에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끊임없이 설득을 했어요. 응? 이병도 박사에게. 회개해서 이렇게 역사를 인정해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우리 뭐 상고사, 뭐 저 밖에도 전시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 책도 있고 많은데 학계에서 교원 사안을 믿으면서 환단고기는 아류라고 중요시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죠? 환단고기에는 고려 때 정치가이며 학자인 이하미 저술한 단군세기 같은 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환단고기라는 제목으로 묶인 5개의 역사서들. 맞죠? 국가적으로 보관되어 오던 비서임이 확실하다. 자, 삼성기 전과 단군세기 첫머리에는 신화적 요소가 들어있는데, 그죠? 신화적 요소. 이것은 한민족의 우주관, 세계관 또는 신관으로 연구될 만한 것이다. 아주 정확히 보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환단고기를 볼 때는요, 처음에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쭉 보다가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맥이 잡히고 나면은 이런 걸 봐야 돼. 이런 거. 한민족의 우주관, 세계관, 인간관, 신관. 우리 조상들은 어떤 정신으로 살았냐? 어떤 세상을 꿈꾸면서 살았냐? 그걸 바르게 할 때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겁니다. 야, 우리 한민족은 이런 거구나. 오늘날 뭐 한류 이렇게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배우려고 난리인데 진짜 한류는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조수미 씨가 노래 잘하잖아요? 유학을 갔어, 이태리로. 그 카라얀한테 이제 막 사사를 받는데 막 가곡을 막 부르니까 너 노래 잘한다 하고서 근데 너 나라 노래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뭘 하지 하다가 그리운 금강산을 불렀다는 거야. 그리운 금강산 아시죠? 카라얀이 그걸 듣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거는 우리나라 노래고 너희 나라 노래를 불러보라는 거야. 그래갖고 멍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나라 노래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뭐 배우는 그 가곡이라는 건 다 클래식 서양 음악이지 우리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라얀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가 뭐 K-팝이니 뭐 K-드라마니 뭐뭐니 해도 그 문화의 오리진은 다 이렇게 서구에서 들어온 거거든. 오리지널 정말로 한국적인 건 뭐냐? 바로 우리 거, 우리의 정신이죠. 그게 진정한 한류고 그게 이제 삼국사기에는 풍류다 이렇게 나옵니다. 풍류. 여러분들 풍류 다 들어봤죠? 자, 풍류 이야기는 언제 시간이 되면 다음에.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환단고기에 보면 이제 이런 우리의 엄청난 역사들이 나오는데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삼성조 역사죠. 한국배달조선. 그런데 환단고기 말고도 이렇게 수많은 책들에서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만 오늘날 이런 책들이 다 사라졌죠. 고조선 여기 보면 비기도 있고 삼성밀기라든지 대변설 이런 건요. 그 환단고기에 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설의 왈, 그죠? 밀기의 운 하면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표온천사도 마찬가지죠. 조대기 이 두 개의 책에서 있는 내용들이 환단고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가 난데없이 뭐 그냥 출처도 없이 그냥 그런 걸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책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태백일사 규원서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 말에도 그리고 이게 뭐 이거는 조선 다 끝날 때죠. 보면 일제시대 때인데 이때도 이런 많은 책들이 다 이런 걸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사관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그 강단을 지배하기 전에는 많은 학자들이 한국 배달 조선을 아주 당연시했다는 겁니다. 아주 당연시했어요. 자, 보면 이제 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보면은 1942년 3월 1일 3.1절 날 제23주년인데 선언문이죠. 선언문. 여기 보면 뭐예요?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이렇게 나갑니다. 환국. 환인천재 환국 아닙니까?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를 환국에 이렇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사실이거든요. 예? 환국을 다 부정하죠, 지금 사학자들이. 자, 그래서 위서론의 배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초간본이 한 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원래 30부가 이렇게 발간이 됐었는데 언제? 1911년에. 지금은 불행히도 한 권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고 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이유립이 조작한 책이다. 이렇게 계속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런 걸 그럼 주장하냐? 뭐 너무도 뻔한 이야기죠. 환단고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 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떠들어왔던 것과는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연구하면서 논문으로 발표하고 교과서로 써서 가르쳐왔던 게 뭐가 돼요? 이게 완전 반국가적인, 반민족적인 행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자기네들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결사적으로 지금 이걸 짓밟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철학, 문화, 종교 등 인류 시원 역사와 창세 문화의 원형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야? 해석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은요, 주역 같은 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예? 역학 같은 거. 그리고 선가계통에서 내려오는 뭐 여러 가지, 예? 그 책들 많거든요. 그런 것도 읽어봐야 되고, 철학적인 그 안목이 굉장히 깊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맨날 한사군이 어떻고, 낙랑군이 어떻고, 이런 것만 떠들었다가는 뭐 몇 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것만 떠들어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죠. 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환단고기를 읽어보지도 않고 부정을 합니다. 그 부정하는 근거가 이제 쭉 나와요. 자, 뭐냐면은 삼성기 저자에 관한 의문 제기입니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삼성기는 안함노 원동중이 안함노가 삼성기 상, 원동중이 삼성기 하를 썼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조선시대 중기 때 나온 책인데 여기에 안함, 원로, 동중 3명이 황해도 해주 수양산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뭐야? 삼성기의 저자를 안함노 원동중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안함, 원로, 동중이죠. 자, 이게 마침표를 여기 원자 다음에 찍으면 안함, 원, 로동중인데 이거 원로를 뒤집으면 노원이 되죠. 그럼 안함노 원동중 이거라는 거야. 이게 이제 참 이게 무슨 얄궂은 일인지 동국여지승남에 실제로 저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함노 원동중 삼성기는 안함, 원로, 동중의 세 성인의 이야기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이렇게 나오죠. 수양산 이렇게 산성을 지었다는 건데 세간의 세전, 석유, 안함노, 안함원이죠. 안함, 원로, 동중 맞죠? 3인이니까 이제 안함, 원로, 동중 이렇게 끊어 읽어야죠. 그죠? 3이니까. 그래서 이게 세간의 전하기로 옛적에 안함, 원로, 동중 3인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수양산성을 이렇게 쌓았다. 이제 그 얘기인데 이게 보면은 전제가 뭐예요? 세상에 전한다 이런 얘기야. 출처도 애매하고 불확실한 거죠. 그죠? 어느 사세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거를 신증 동국 여지 성남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안함노 원동중의 삼성기가 이거를 보고 오해를 했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문영 아까 얘기했죠. 유사역사 비판이라는 책을 쓴 그 사람. 자, 이유립은 조선왕조실록의 세조 3년조에 있는 안함, 노원, 동중, 삼성기, 그러니까 안함노 원동중 삼성기죠. 이거를 보고서 삼성기를 지은 사람이 안함노 원동중인 줄로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실제 저 책은 안함, 노원, 동중 세 성인의 기록이라는 뜻이다. 자,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까는 안함, 노원이 아니고 안함, 원로였죠. 안함, 원로였습니다. 근데 이걸 살짝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함은 해동 고성전에 실려있는 고성이다. 아까 얘기했죠. 안함은 신라시대 때 그 고성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원동중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이게 7권, 3년, 세조 3년 기록에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은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주남일사기, 지공기, 표운, 삼성밀, 여기 나오죠. 안암로, 원동중, 삼성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기자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책들 밑에도 쭉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사처에 간직해서는 안 되니 이걸 진상을 해라. 갖다 바치라 이겁니다. 여기에 왕조실록에 분명히 어떻게 나와요? 안암로, 원동중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걸 안암, 원로, 동중이다. 신증, 동국, 여지, 성남에 있는 걸로 껴 맞춰가지고 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암로, 원동중, 삼성기는 뭐야? 안암로와 원동중이 쓴 삼성기, 세 성인 기록이다. 여기 삼성은 환인, 환웅, 단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신증, 동국, 여지, 성남에 있는 거는 안암, 원로, 동중의 3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삼성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런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이렇게 싹 우기니까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쏠깃하고 넘어가기 딱 좋죠. 그래서 지금 조선왕조실록을 다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인터넷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 여기에 보면은 요건데 잘 안 보이죠? 안암, 노원, 동중 요렇게. 안암로, 원동중이잖아요. 근데 안암 끊고 노원 끊고 동중 요렇게 해놨어요. 안암로, 원동중, 삼성기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문영이가 이야기했던 그 논리 그대로 지금 이 조선왕조실록 서비스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하나 그럴 거야 아마. 그 논리 그대로 지금 이렇게 굉장히 교묘하죠.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분노할 일이 이게. 원어 그대로 둬야지. 안암로, 원동중, 삼성기. 그 띄어쓰기가 없거든 거기에.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신정, 동국, 여지, 성남보다 73년이 빠르고 그리고 이거는 실록이야, 실록. 실록을 왕조의 그 사관들이 직접 기록한 거고 신정, 동국, 여지, 성남은요 물론 관찬사석이긴 합니다, 이것도. 그러나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세간에 전해 내려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거기에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실록을 부정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자꾸 우긴다라는 거는 그 자체가 모순이죠. 자, 안암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원래 이분은 이제 아까 얘기했죠. 김안암이고 본명이 이제 안암인데 이분은 자기 뒤에 로자를 붙였어요. 안암로다. 이게 로가 노인이라는 뜻이거든. 이건 자기 자신을 그죠? 겸손한 차원에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제가 중국인 학자하고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보통 교수들은 이제 상대방을 부를 때 무슨 김 박사, 김 교수 이렇게 보통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중국 친구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야, 우린 이렇게 부르는데 이름 부르기가 못하잖아. 그죠? 이렇게 그 사람 이름 못 부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김 박사, 김 교수 이렇게 부르는데 중국 니들은 어떻게 부르냐 그랬더니 로자를 붙여서 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김, 로를 이제 걔들 라오라 그래. 라오김, 라오리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이게 똑같구나. 안암 스님이 안암로라고 한 것은 뭐예요? 그 로라는 게 이렇게 존경의 그런 뜻도 있고 자기의 겸양의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그죠? 행촌 선생도 홍행촌수라고 이 수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늙은이 숫자입니다. 늙은이 숫자. 이게 안암로하고 똑같죠? 그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을 남들이 모르게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이 기회에 바르게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환단고기 위서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일반 학자들이 제일 잘 넘어가는 게 바로 이거야. 근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학자들은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여기에. 왜? 아니 옛날 사세라고 그러면 근대 용어가 나오면 안 된다. 학술적으로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국가라든지 문화라든지 평등, 자유, 인류, 세계, 헌법 이런 말들은 근대 용어다.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근대 용어 같아요? 근대 용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동양이 이제 서구화가 되기 시작한 그 기준이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인데 1868년, 그죠? 일본이 서구화되면서 서양 학문이 이렇게 막 동양으로 들어오고 이것을 그 동양에 없는 그 서양의 언어를 막 동양 언어로 번역하는 그 작업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향곡 이게 조선시대 때 있었겠어요? 심포니, 교향곡 이런 게 그때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철학, 필로소피 이게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게 이제 근대 용어죠.
필라소피는요, 처음에는 형이상학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럼 형이상학은 원래 동양에 있단 말이야. 근데 철학은 원래 없던 거예요. 그 만든 거거든요. 그죠? 필이라는 게 좋아한다는 거고, 소피가 지혜니까 지혜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야? 철학, 밝은 학문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이런 언어도 다 이렇게 근대 용어다. 근데 근대 용어를 일본의 그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 때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거를 무슨 말로 바꿔야 되냐? 예를 들면 constitution, 지금 그 헌법이잖아요, 헌법. 그럼 constitution을 뭘로 번역해야 되냐? 여러분들 한번 내가 그 위치에 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좋은지. 사실 어렵죠. 그런데 그 헌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헌법이 과거부터 전혀 없었던 말이냐?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있었던 걸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편화되면서 마치 근대 용어인 것처럼 이렇게 둔갑이 된 겁니다. 국가라는 게 없었다는 거야. 이게 완전히 생짜배기 거짓말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태백일사 사망강경본기 만세가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자유가 나오죠. 평등이 나오고 헌법이 나오고 국가가 나옵니다. 아, 이 한 문장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런 그 근대 용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이 해석은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넘어갈게요. 시간상. 이런 말들이 환단곡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근대 용어를 썼다 그러면 이것은 위서다. 그럴싸하죠. 학자들이 다 넘어갑니다. 물론 그 학자들이 하나하나 이걸 확인해 본 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서 다 믿는 거죠, 그냥. 자, 주역 계사전. 국가 나오죠. 그죠? 자, 군자는 편안함에 처해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살아있어도 죽음을 잊지 않는다. 치세에도 난세를 잊지 않으니 이것이 내 한 몸 편이하며 국가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이다. 이 국가가 나옵니다. 주역 안 봤죠? 그죠? 주역 안 보고 국가가 근대용어라는 거야. 주역이 언제 나온 책입니까? 주역이 주나라 역이라는 뜻 아니에요. 주나라. 주나라면은요, 고조선 중후반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때 어마어마한 과거거든. 아유, 뭐 국사학자니까 주역을 안 봤다 쳐. 안 봤다 쳐. 주역까지 보는 거는 너무 큰 요구야. 자, 맹자. 맹자에 보면 여기 또 국가 나오죠. 사람들이 항상 모두 말하기를 천하국가라. 그죠? 개활 천하국가라. 천하지본 제국이요.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국지본 제가요. 나라의 근본은 집안에 있으면 집안의 근본은 내 한 몸에 있다. 이게 맹자 2루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맹자 보셨어요? 요새 누가 맹자 봅니까? 맹자도 읽기 어렵습니다. 인정해. 안 봤다는 거. 자, 그런데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역사학자 이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어디에? 백제본기 온조왕이면 뭐야? 초대 임금이니까 제일 앞이야. 이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왜? 백제의 건국 역사니까. 그죠? 엄청나게 바뀌었죠. 거기에 이게 나와요. 이게 이제 뭐야? 유리왕자가 고주몽에게 찾아왔어. 그래갖고 태자가 이렇게 되니까 뭐야? 그 어머니하고 비류, 원조 두 왕자가 남쪽으로 이렇게 떠나는 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왕이 염세하야 죽어서 염세는 죽은 겁니다. 국가가 서고 유리왕이 이 나라가 유리한테 이렇게 다 넘어가게 되었으니까 오등은 우리들은 일로 뭐야 이제 가가지고 울울여 우체다. 이 좀 어려운 말이죠. 속이 굉장히 울적하다는 거야. 속이 뒤집어질 것 같다. 그래서 뭐야 어머니를 모시고 다른 곳으로 남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는 것만 갖지 못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국가가 나와요. 국가. 여기만 나오냐? 그러면 또 제가 말 안 합니다. 자, 백제봉기 온조왕 13년. 온조왕은요, 잘 봐야 돼. 조선상고사에서도 단재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은 온조왕 13년까지의 역사는 이거는 소선의 역사다. 14년부터가 온조 1년이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아무도 그거 인정 안 하죠. 제가 요거 가지고 논문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제는 지금 우리가 서기전 18년에 건국됐다고 그러는데 13년 앞으로 더 당겨야 돼요. 서기전 31년으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어디에서 건국됐냐? 서울 그 한성 땅이 아닙니다. 요소에서 건국이 됐어요. 소선호가 처음에 백제를 세운 나라가 바로 거기니까 그 위치가 거기예요. 그걸 지금 준비 중. 그게 이렇게 나와요. 자, 여름 5월인데 왕이 위 신하왈 신하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죠? 국가 동유 낭랑하고 우리나라의 동쪽에 낭랑이 있고 북유 말갈,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 그래서 침질 강력하여
나라를 자꾸 이렇게 쳐들어와서 소유영이라다 편안한 날이 적다. 여기 국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바로 답이 있어요. 백제가 서울에 이렇게 수도가 있다 그러면 북쪽에 낭랑이 있고, 북쪽에 말갈이 있고, 동쪽에 낭랑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서울의 동쪽이면 어디야? 춘천이나 이런 데인데, 거기에 낭랑군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거짓 기록이냐? 이 기록을 함부로 거짓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백제가 요서 땅에 있다는 겁니다. 요서 땅에. 그리고 중국의 송서라든지 남제서라든지 그 숱한 역사책에 보면은요, 백제가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기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관 여기에 이렇게 국가가 삼국사기에도 이게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뭐야? 유리왕 나오는 거기에도 또 국가 나오죠.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응? 병순왕, 삼국유사, 김부대왕 같은 문장인데요. 여기도 국가가 나와요. 아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응? 국가가 근대용어라는 거. 확실히 아시겠죠? 자, 문화하면은 뭐야? 이 근대용어 같아, 느낌에. 근데 문화는 옛날에 이 문교화의 줄임말로 썼습니다. 글로써 사람을 교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문화. 이 문교화의 줄임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죠. 무력으로는 안 되고 문화 불개 연후에 글로써 교화한 것이 불개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은 그 다음에야 가주, 목을 베라 이런 얘기야. 응?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먼저 뭐야? 문덕으로 이렇게 하고 무력은 나중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 문화를 여기 이렇게 쓰고 있어. 어디에? 설원이라는 책에서. 평등? 이거 불교 용어입니다. 차별이 없는 세계를 평등이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민주주의 이거 평등한 거 이것만 생각하고 이게 근대용어라고 그러는데 이게 불교 금강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금강경에 이렇게 나와요. 자유? 자유는요, 프리덤을 번역한 그런 말인데 옛날에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프리덤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자아유지, 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런 뜻이야, 자유는. 그러니까 나로부터 말미암으니까 뭐야? 내가 나로부터 말미암으니까 내가 뭘 할 수가 있지, 내 뜻대로. 그 대신 내 책임인 거야, 그것은. 책임과 자유의 그 뜻이 동시에 있는 게 바로 저겁니다. 자유, 자아유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 자유라는 게. 인류라는 말도 이렇게 장자, 지부규, 너무 유명한 편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인류라는 말도 이렇게 나와. 인류가 근대용어라는 거야. 전혀 안 보고 그냥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런 거 일반인들이 안 보니까 그냥 다 넘어가고, 학자들도 오늘날 학자들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분야밖에 공부 안 해요. 약간 건너뛴 이제 다른 분야는요 깜깜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옆에 그 전문가가 뭐라고 하면은 그냥 다 인정을 해주죠.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자기 공부 안 했으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하여튼 우리 역사학 분야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야. 우리가 뭐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 가지고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는데 그거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케인스의 경제학 이론 우리가 뭐 반박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다 인정해줘. 우리 모르니까. 근데 역사는 그러면 안 돼요. 역사는 함부로 이렇게 틀린 걸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한비자의 산업이라는 말, 인더스트리를 번역한 말이 산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농사하는 그 일이 다 산업이야. 농사하는 거. 상업도 산업이고 공업도 산업이고 다 이게 산업이었습니다. 그 말을 썼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나오잖아, 한비자에. 한비자가 언제적 사람이야? 춘추 전국시대 때 사람이에요. 이거 다 해석해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이렇게 있다는 것만, 그죠? 사기에도 보면 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기에도. 세계? 세계가 근대용어라는 거예요, 세계.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러면 학자들이 세계가 근대용어다 그러면, 아, 그런가? 하고서 넘어가죠. 능엄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불경에 이렇게 나오고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3.1신고 잘 알죠? 3.1신고 네 번째 장 이름이 뭐야? 세계 아닙니까? 세계. 이 세계에 뭐, 세계. 이 3.1신고는요, 환단고개만 실려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발해시대 때도 그 이만상이라고 하는 그 분이 그 대조영의 처남인가 그 정도 되는 사람인데 3.1신고 주해를 다룬 그 책이 지금도 전해 내려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3.1신고가 절대 이게 뭐
근대에 만든 게 아니거든. 거기에 이미 뭐야? 이 세계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어? 이관 삼열 성진하라. 수무진하고 대수와 명함과 고락이 부동하니라. 일신이 좁은 세계 하시고 세계를 지으시고 이 말이에요. 어? 군세계, 여러 모든 세계를 일신이 지으시고 군이 칙일 세계 사자, 일세계 사자, 태양세계 사자에게 칙 명령을 내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할 700세계 하시니 이 700세계를 관할하게 하시니 이지자들아 너희들의 땅덩어리가 스스로 크다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세계 하나의 알맹이 구슬 알맹이처럼 작은 세계다 이 말이에요. 중화진탕하야 중화라고 하는 큰 불이 이렇게 진탕을 해서 해환육천 바다가 육지로 이렇게 변하고 그래서 내성현상 마침내 이렇게 눈으로 보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하면서 3.1신고 제4장 3개가 이렇게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에 세계가 이런 말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근대 용어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헌법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 국어라는 책, 자치통감이라는 책, 헌법이 이렇게 두 군데나 나와요. 물론 이거는 다른 데 더 찾아보면 얼마든지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증명하려고 그 많은 책을 다 찾아야 돼? 환장할 일이죠. 없다 그러니까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헛수고죠, 사실 이게. 만방은 이제 많은 나라 방자니까 온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만방도 근대용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경에도 나오고 시경에도 나오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천자문에도 나옵니다. 천자문이라는 게요, 1000글자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4자씩이 이렇게 탁탁탁탁 되어 있는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 그러니까 만방이 우연히 다른 이렇게 같이 조합된 게 아니고 화피 초목이요 내금만방이다. 이거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임금님의 덕화는 초목까지 미치고 온 산하의 초목에까지 미치고 그 은혜가 만방에 두루 미친다 해가지고 만방이 천자문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근대 용어입니까? 천자문이 언제 건데? 주나라 때 나온 건데. 같은 끝도 없는데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4시 40분입니다. 4시 40분? 벌써 2시간 벌써 지났나? 자, 빨리 하지 마치겠습니다. 자, 고조선을 이렇게 삼국유사에 보면은 무진년, 그죠? 당뇨 무진년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원전 2333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기록이 있는데 부정을 해. 왜? 고대 국가가 출현하려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청동기는 기원전 10세기 이전에는 될 수 없다. 학술적으로 딱 부정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기원전 10세기 이전에는 청동기 문화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얼핏 들으면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청동기 연대를 비정하는 게 있잖아요. 전 세계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강단사학계는 뭐야? 지금으로부터 2700년에 3300년 전으로 이야기하는데 국사교과서에 그보다 조금 더 땡겨놓고 있고 이 수메르 5500년 전에 이미 이런 그 청동기 문화를 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치우천왕 아시죠? 치우천왕 별명이 동두철액이야. 동두철액. 동두철액이 무슨 말이냐? 머리는 구리요, 이마는 이마액자죠. 쇠다. 이게 이제 투구를 얘기하는 거죠. 투구. 투구를 처음 만들어 쓴 분이 치우천왕인데 이게 뭐야? 구리와 쇠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때 뭐예요? 청동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국의 관자라든지 여러 가지 책에 보면은 치우가 옹호산과 갈로산에서 구리를 캐고 철을 캤다라는 그런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치우가 언제 사람입니까? 단군왕건보다 460년 전뿐이에요. 460년. 배달시대.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를 기본으로 해야 국가가 성립된다. 이거 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단군조선은 그래서 무진 50년, 이게 천문 현상 아닙니까? 그죠? 천문기록. 헐달단군, 13세 헐달단군 때 무진년에 50년, 제위 50년인데 그때 오성이 취로했다. 5개 행성이 한 줄로 쭉 섰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실제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봤더니 이게 서기전 1734년에 금성, 목성, 토성, 수성, 화성이 달까지 해서 한 줄로 쭉 섰죠. 이게 오성칠우인데 이게 어떻게 거짓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기록은요, 나라에서 기록하는 겁니다. 개인이 저런 거 기록하는. 왜? 나라에서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를 두고 관측을 해서 그걸 기록을 남기니까. 고조선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도 시비를 많이 거는데 오늘 그런 얘기 다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서쪽 하늘에 이렇게 있잖아요. 서쪽 하늘. 그죠? 서쪽 하늘. 서쪽 하늘 해질녘에 이렇게 초저녁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런 5대 행성이 한 줄로 쭉 모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한 줄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주의 공간상에 있을 때 한 줄이 절대 아닙니다. 한 줄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그렇게 맞는지를 확인한 사람이 이제 그 박창범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이걸 다 밝힌 거예요. 이것은 실제 사실과 맞다. 1년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근데 너무 오래된 과거의 기록이기 때문에 1년 차이는 무시해도 된다. 그런데 이걸 후대 학자가 우연히 그냥 마음대로 써가지고 맞을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거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없어요. 오성치루라는 게 저게 수백 년, 한 500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주 안 나타납니다. 그런 게 다 잘못된 주장이고요. 자, 단군세기 서문에 보면은 국유형 사유혼,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박은식의 한국통사 서문을 갖다가 뺏겼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게 다 넘어가고요. 자, 한국통사 서문이 이렇게 나와 있죠. 국형야요 사신야라.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뭐야?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국유형 사윤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사람이 이러기를. 누가 이야기한 거를 갖다 쓴 거예요. 한국통사에서. 그러니까 단군세기 그 행촌 이암 선생이 이야기한 거를 박은식 선생이 보고 그걸 인용한 건데 이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국민들 다 속죠, 이런 거. 아주 교묘합니다. 자, 장수왕이라고 그러죠. 연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연호가. 건흥인데요. 이게 1915년 충주에서 발견된 불상 광배가 있는데 여기에 건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장수왕의 연호로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단고기에 이제 이게 장수왕의 연호로 건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환단고기는 이 불상 광배가 발견된 1915년 이후에 쓰여진 책이다. 이제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거죠. 이게 뭐 지금 사진으로는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건흥 5년 세제 병진. 그러니까 이제 건흥 5년은 뭐예요? 이게 건흥은 연호고 5년은 즉위한 지 5년째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병진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뭔지 몰랐어, 처음에. 그래가지고 뭐야? 흑판승리, 시라토리 구라키친가 그러죠. 아니죠. 저 누구야? 구로이타 가스미. 구로이타 가스미.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596년 병진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김원룡은 그보다 이렇게 60년 당겨서 그 앞에 536년이겠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엉터리 주장이죠.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환단곡에 이렇게 나오죠. 장수 홍제 호태열제는 개원 건흥하사 임자 개원 건흥하다. 그러니까 개원 건흥이라는 거는 연호를 건흥으로 세웠는데 세운 게 뭐냐면은 처음 그 원년, 그죠? 임금으로 등극한 원년에 이제 저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제 5년이라는 건 뭐야? 5년째라는 거죠. 그러면 광개토 태왕이 돌아가신 게 412년 임자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임자년에 돌아가시고 장수왕이 그걸 등극을 이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자년 뭐야? 임자, 개축, 갑인을묘, 병진년. 세제 5년 병진이 딱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함당고기 기록이 아니면 저게 장수왕의 연원지도 몰란 겁니다. 지금까지도 뭐야? 미스테리로 그냥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밝혀지고 나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도 뭐야? 인터넷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면은 건흥은 지금도 불확실하다 뭔지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나무위키 같은 데 가보면 다 밝혀졌는데도 지금 인정하기 싫은 거야. 자, 이제 뭐 거의 마무리로 들어가는데요. 자, 영계 소문에 할아버지 이름이 있잖아요. 환단곡에 나옵니다. 증조부 이름까지 나와.
아버지는 연태조, 그죠? 할아버지는 연자유, 정조부 이름은 연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안 나오죠, 이게. 근데 언제 발견됐냐면은 연개소문의 아들이 연남생인데 중국에서는 천남생이라고 그래요. 예. 당고조 이연이 이제 그 이름이 이연이니까 그걸 이렇게 피위하려고 연남생을 천남생이라고 하죠. 이 사람의 묘지명이 1923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게 나와요. 천남생의 아버지는 연개소문이죠. 할아버지는 연태조, 정조부는 연자유죠. 고조부는 안 나와 있어요. 그 고조부는 연광인데 그거는 이제 환단고기에만 나오죠. 그러니까 뭐 환단고기는 이것이 발견된 이후인 1923년 이후에 쓰여진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그러면 안 되죠. 여기 나오잖아요. 부활태조요. 아버지는 이름이 태조고 할아버지는 자유고 정조부는 광이다. 광. 연광이라는 거야. 연개소문을 설명하는 이 환단고기 구절에서. 자, 그리고 환단고기는 이제 뭐 1911년에 발간된 것이 아니고 79년에 이유립이 창작한 겁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다 이제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들이밀고 다 부정이 되니까 이제 뭐야?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정, 이거 이제 이유립이 다 부정했기 때문에 그 앞에 거 다 믿을 바가 못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환단고기 전수 과정을 간단히 보면은요. 1911년에 30부를 간행을 했다. 앞에서 다 얘기했죠. 그리고 1919년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20년에 계윤 선생이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1948년에 이걸 가지고 월남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환단고기 원본을 가지고. 그리고 대전에 이렇게 살면서 그 다음 해 1949년도에 그 제자, 한학에 아주 뛰어난 그 제자가 환단고기를 이렇게 필사를 합니다. 원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필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환단고기는 바로 이 필사본이에요. 원본은 없어집니다. 왜? 1976년도 이때 이유립 선생이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의정부에 살 때 친척이 군산에서 안과 병원을 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친척이 그냥 이렇게 공짜로 해준다 그래가 수술을. 그걸로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살던 집을 비우고 그걸로 갔어요. 그런데 나무 집 세대를 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뭐야 월세도 안 갚고 튀었구나 하고서 안에 있는 걸 뭐야 세간살이 다 팔아버렸다는 거야. 그때 환단고기 원본하고 다른 모든 책들이 다 이렇게 고물상으로 넘어간 거예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두고두고 애통해하시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그 전에 오형기의 필사본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자유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이게 박창함, 그 5.16 혁명할 때 그 주도 세력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거기에서 이렇게 팽당하고서 나와가지고 자유지라고 하는 잡지를 이렇게 쓰면서 이제 우리 역사 이런 걸 막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기고를 이렇게 많이 받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환단고기 관련 거를 이렇게 많이 투고를 합니다. 이유립 선생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거하고 나중에 공개된 환단고기하고 글자가 몇 개씩 틀려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조작했다 그러는 거야. 글자가 몇 개 틀리다. 근데 그건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유립 선생이 자유지에 투고할 때 다 머릿속에 있던 거를 원문 이렇게 다 암기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본인은.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투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세하게 한 글자가 틀린 거죠. 몇 글자가. 그걸 가지고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지금도 이제 그런 주장 많이 해요. 제가 사실은 박창함 선생 자유지에 투고한 이유립 선생의 이 원고 있죠. 원본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박창함 장군의 그 아드님이 경기도에 있는 한경대에 교수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하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래 가서 이렇게 봤더니 처음엔 이게 뭔가 했더니 가만히 봤더니 이게 자유지에 투고했던 이유립 선생의 원고더라고.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1979년이 이제 중요한 해인데 바로 이게 조병윤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광호 이해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오형기의 필사본을 가지고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출간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형기의 발문. 발문이라는 건 맨 뒤에 쓰는 그 글인데 이거는 저자가 쓰는 글인데 오형기 자기가 썼거든. 그러니까 이유립 선생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이걸 네가 왜 쓰냐 해가지고 이때 발행된 한당고기를 이제 광호 이해사본이라고 그러는데 이 광호 이해사본을 다 거두어드리고 그 발문을 떼어버리고 현토를 붙인 거를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출간하는데 그것이 이제 배달의숙본입니다. 그래서 배달의숙본의 원본에 아마 숙명여대 도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배달의숙본을 가지고 지금 이게 상생출판 한당고기가 나온 거고 광호 이해사본하고 보면은 몇 글자가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유립 선생님이 고친 건데 그 자체가 뭐예요? 그렇게 글자가 틀린다는 게 무슨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형기가 필사한 광호 이해사본이 진짜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오형기 필사본이 있었다는 거야. 왜냐? 틀려가지고 잘못된 걸 고쳤으니까. 그게 뭔지는 이제 다 얘기를 못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이유립 선생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분의 제자,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배웠던 양종현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100년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에 이제 이런 내력을 자세하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형기 선생이 이제 이분이 86년도에 이유립 선생이 돌아가시잖아. 그때 장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응? 이제 필사한 때가 1949년, 그때 한 달 정도, 5월 상순까지니까 한 달 보름 정도 걸쳐서 이게 필사를 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한 번 더 필사한 것 같아요. 나중에 79년도에 광호 이해사본이 이렇게 나올 때. 그래서 이게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오형기 선생의 며느님이야. 오형기 선생의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같이 와가지고 이 대한사랑에다가 이 병풍을 기증했는데 이 병풍이 뭐냐면은 3.1신고 전문입니다. 아버지가 썼다는 거, 오형기 선생이 썼다. 직접. 그래서 이건 너무 이렇게 소중한 거니까 어디 뭐 집안에 갖고 있기도 못하고 해서 의미 있는 곳에 이렇게 준다 해가지고 대한사랑에 기증을 했거든. 이게 뭐 3.1신고, 재활, 2호가와 중화, 이 3.1신고거든요. 이 필체가 똑같습니다. 이 보세요. 이게 광호 이해사본이거든. 광호 이해사. 광호 이해사본 한당고기. 여기 보면은 이게 나와요. 1979년도에 이렇게 한정판 100부를 이렇게 냈다. 사장은 박기엽이고, 박기엽. 그죠? 사장, 발행인은 박기엽이고, 대표는 조병윤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거를 우연찮게 몇 년 전에 입수를 했습니다. 응? 입수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 책을 갖고 있는데 안 사겠냐고 묻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만 원이래요. 그러면 제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하더니 10만 원 더 받아야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에 샀습니다. 광호 이해사본. 응? 근데 그 사람은 이건 원본은 아닐 것이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원본이 맞아요. 그때 한정판 100% 발간한 그 고급판. 그죠? 고급판이 있고 일반판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야. 이런 거 다 넘어가고요. 자, 이것도 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그래서 하여튼 해학 이기 선생이 직접 감수했다는 게 이렇게 쭉쭉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바로 이제 이분이 바로 2019년도에 세계 한단학회 발표했죠. 이분이 이제 조그마한 도서관을 운영해. 그래서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분한테서 제가 책을 구했습니다. 광호 이해사본 한당고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뭘 발표했냐면은 자, 제목이 이렇죠. 한당고기가 위서가 아님을 입증한. 여기에서 뭐냐면은 등사본 한당고기라는 걸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등사본 한당고기. 등사본이 뭐예요? 옛날에 우리 복사기 이런 거 발전되기 전에 막 이렇게 가리방으로 긁었잖아요. 그죠? 그게 철필로 이렇게 그게 등사본인데 바로 이게 그겁니다. 이게 등사본 한당고기인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한당고기 전문이 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있어요. 단군세기하고 북부역이 뭐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뭐야? 여기에 이기주 해가지고 이기 선생이 주석을 달았다는 표시가 다 있습니다. 이기 선생이 언제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1909년에 돌아가셨죠. 이게 발간이 된 건 1911년이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이미 그 전에 주석을 달고 그 작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기주화 해가지고 이거 확대한 거죠. 그죠? 그 이 사람이 아까 이명우 그분이 이제 이게 표지입니다. 등사본 한당고기 표지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고서적상한테 우연히 발견한 거야. 이걸 발견할 때도 저도 같이 따라갔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그 고서적상이 이걸 안 팔려고 하는 거를
파는 게 아니지.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거를 살살 달래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간신히 공개해서 이 논문이 나왔는데요. 그걸 왜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까? 물어봤더니 2년 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걸 연구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연구 결과를 내놓기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이야기 말으라고 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석사학위 논문으로 한단고기가 위서다라고 하는 논문을 쓴 KBS PD 출신 장영주라는 사람이야. 응? 그 사람이 이걸 손에 입술해가지고 아무한테도 공개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공개를 안 했던 겁니다.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신분을 딱 얘기하면서 부탁을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명훈 선생은 그래서 이거를 1909년 한단고기 내가 책으로 이렇게 출간했는데 사실 한단고기 전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건 못한데 이기 선생이 1909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에 이렇게 있었던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이런 건 다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기 선생이 주석을 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아까 앞에서 위서론자들은 주석한 게 아니라 그랬죠. 자, 뭐 기독교 교리와 유사하다. 이제 삼신일체, 이제 기독교의 삼위일체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삼신일체하고 삼위일체는 다르고 제가 볼 때 우리 역사가 기독교 역사보다 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삼신일체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는 아버지 하느님이고 성자는 아들님이고 성령은 뭐예요? 잘 모르죠? 이거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싸웠습니다. 기독교에서. 응? 동방교회, 서방교회 여러분들 나눠져 있는 걸 아시죠? 서방교회는 카톨릭, 기독교로 이렇게 서방교회라고 그러고 동방교회는 그리스, 폴란드, 러시아 이쪽에 있는 그 기독교입니다. 거기는 동방교회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뭐야? 이 성령의 발출이 어디냐? 성령이 어디서 나왔냐? 서방교회는 뭐예요? 아버지에게서도 나오고 아들에게서도 나온다. 성령은. 그게 서방교회에서 주장하는 거야. 동방교회는 성령은 아버지에게서만 나온다. 이거 그래가지고 교리가 달라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십자가도 뭐야? 서방교회는 세로가 더 길죠. 이렇게 가로보다 세로가 길잖아. 동방교회는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걸 정십자라 그러고 이걸 이제 뭐라 그래요? 보통 십자가죠. 이거는 로만 크로스, 영어로. 로만 크로스, 똑같은 거는 그릭 크로스라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이 있잖아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원수지간이야, 알고 보면. 원수입니다. 그 교리 하나 차이 가지고. 좌우간 그게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또 성직자들도 잘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걸 왜 잘 풀어내지 못하겠어요? 뭐 여기 기독교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삼위일체가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동방의 삼신일체는요. 삼신일체는 삼신이 있어요. 그죠? 천일신, 지일신, 태일신. 이게 삼신이야. 그리고 천일신은 주조화하고 지일신은 주교화하고 태일신은 주치화다.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도 삼신이고 천일신, 지일신, 태일신도 삼신이죠. 그러면 이 삼신은요. 자연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연신. 이 자연신인데 인격적인 존재가 이 삼신과 하나 된 그런 것을 표현한 말이 삼신일체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자연신 삼신과 하나다. 삼신일체가 뭐야? 삼신과 한 몸이신, 삼신과 일체이신 하나님이다. 삼신일체 상제. 이게 오리지널 우리 한민족의 신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따간 거죠, 사실. 기독교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근데 이게 불교에도 가면은요, 삼신불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도신불, 법신불, 화신불. 도교에도 뭐야? 삼청사상 있잖아요. 그죠? 서울에 가면 삼청동 있잖아, 청와대 옆에. 그게 도가의 옛날에 그 뭐죠? 그 사원이 거기 있었어요. 그 뭐라 그러지? 소격서. 그래서 그걸 삼청동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그 다 여기, 동방 여기, 삼신사상에서, 삼신일체 사상에서 나간 겁니다. 사실 뭐 이것도 자세하게 얘기하면 재미있는데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 삼신이 사람 몸속에 그대로 내려왔다는 거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죠. 조화지시는 강위와 성. 여기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나지만 사람이죠. 그죠? 내려와서 성이 되었다. 우리 성품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교화지시는 강위와 명. 나의 목숨이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치화지시는 삼신이죠.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치화지시는 나의 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성과 명과 정이 나의 삼진, 세 가지의 보배라고 그래서 삼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다?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다. 이게 바로 한민족의 신관이면서 인간관이에요. 인간은 위대한 존재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면은 고로 유인이 위 최귀 최존의 만물자야라.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삼위일체하고 삼신일체는 이렇게 많이 다르죠. 그죠? 삼신과 한몸이신 그 인격적인 주제자가 그 삼신을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사람 몸속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삼진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성에서는 이 성이 우리 현상적으로 드러난 우리 마음이고, 명은 우리 몸에 드러난 게 기로서 이렇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정은 우리 몸에 드러난 게 몸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거는 하느님의 몸을 우리가 받은 거,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의 마음을 받은 거, 우리의 목숨은 하느님의 목숨을 받은 거. 그러니까 인간과 하느님이 동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서구의 신관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위대한 진리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그러한 정신을 이렇게 되찾으려면 이런 걸 이제 깊이 연구해야 되는데요. 자, 이건 넘어갈게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환단고기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의 왕들의 연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삼국사기에는 하나도 안 나오죠. 연호가 있다는 건 황제국가라는 겁니다. 이게 환단고기에 이렇게 처음 밝혀진 거고, 영락태왕이다. 광개토대왕이 영락태왕이라는 건 이제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장수왕이 근흥이다라고 하는 아까 이제 불상광배에서 나타났다 그랬죠. 삼국사기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이제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연호가 다 있습니다. 영계소문이 언제 죽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이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결론인데요. 환단고기는 그럼 무슨 말이냐. 아까 이제 고기는 뭐예요? 고기는. 삼국유사에서 이련 씨가 인용한 그 고기를 따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환단은 뭐냐. 환단은 정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광명을 환이라고 그러고, 땅으로부터 온 광명을 단이라고 한다. 환단.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 환단, 한. 그죠? 대한민국 할 때 한. 그 한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광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단고기에서 진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광명사상이죠. 그죠? 이 우주도 광명한 거고, 오직 광명뿐이라는 거야. 그런 게 삼신오제 본 게 다 나옵니다. 하늘도 광명, 땅도 광명, 인간도 광명한 존재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게 그 본래 광명한 그 인간의 본래 그 본성을 그걸 되찾자. 그런 인간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관을 우리가 이제 광명사관이라고 그러고, 대한사관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 대한이라는 게 바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명을 완전히 회복한 그러한 인간. 그게 바로 이렇게 대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대한으로 보면 안 되고, 완전한 그 광명을 회복한 인간으로서의 대한이기 때문에 이 대한사관은 국수주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보편적인 전 세계 인류에 대한 아주 그 최고의 인간의 그죠? 인간의 어떤 이상,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대한사관이다. 광명사관이다. 나라 이름도 한국.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이 그런 뜻이야. 광명한 나라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단고기를 사실 제가 오늘 이제 그런 위서론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이제 나눠준 자료를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그 위서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을 좀 잡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 주장하는 걸 들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다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